안녕하세요. 논리회로 실습 조교 나정호입니다. 이번 주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지난주 과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과제는 7세그멘트였는데 인풋은 4비트를 주고요. 출력은 7개의 비트가 나오는 7세그멘트인데 7세그멘트가 뭐냐면은 이 왼쪽 그림을 보면은 A부터 G까지 7자리의 아웃풋 형태가 되고 이거에 맞게 이제 0부터 F까지 출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기 전에 코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그멘트의 코드는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인풋 비트 4가지의 이런 4비트의 인풋을 주고요. 그리고 출력은 A부터 G까지 7가지의 비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문으로 만약에 0부터 1001까지 1001이면은 사실 보면은 이걸 한번 볼까요? 만약에 사실은 000이면 0이고 000 0이죠. 4가지 비트니까 이때는 이제 0이고 쭉쭉쭉쭉 가서 1001이면 9까지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10진수로 변환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의 3승 플러스 2의 0승이죠. 그래서 9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면은 1111까지 주면은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1010이잖아요. 요거는 원래 10인데 10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A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A, B, C, D 여기 쭉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F라는 출력값이 나오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키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러한 7세그멘트 이렇게 세그멘트 부분, 세그멘트에 대해서 이제 LED를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키트를 사용하지 못하니 최종적인 출력 파형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델심으로 그 모델심 전에 테스트 벤치 코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타임스케일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000일 때부터 1001까지 그래서 이거의 모델심을 출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뭐 한번 1001일 때 한번 볼까요? 1001일 때는 아까 여기서 봤듯이 9라는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9라는 값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출력을 볼게요. A부터 G까지 출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111 011이 나오죠. 이거를 이제 이 세그멘트에서 맞게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여기가 A, B, C, D, E, F, G 순서잖아요. 그래서 1, 이렇게 첫 번째가 1이 그어지고 두 번째가 1이 그어지고 세 번째가 1이 그어지고 네 번째가 1이 그어지고 다섯 번째 여기가 A, B, C, D, E, F, G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값을 빼고는 전부 다 이제 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지면서
이 1001일 때 이 9라는 세그멘트의 숫자가 이 파형에 맞게 잘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나온 것입니다. 다른 파형 출력들도 비교를 해보면은 이 형태에 맞게 값을 파형이 제대로 출력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실습을 진행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코드를 한번 해보시고 복습을 한번 해보셔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이제 플립플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플립플롭에는 D 플립플롭, JK 플립플롭, SR 플립플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실습 시간에 세 가지의 플립플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 플립플롭이라는 것은 딜레이드 된 플립플롭으로서 입력된 D 값을 그대로 출력하게 해주는 회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플립플롭은 이 상승 엣지라는 부분, 이 상승 엣지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클럭이 여기 올라가는 부분을 상승 엣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올라가는 것들이 상승 엣지입니다. 그래서 클럭이 동작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다음과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디플립플롭에 대한 진리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립플롭은 클럭이 상승 엣지일 때 만약에 0 값을 주면은 이거 그대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다음의 값은 똑같이 0이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1의 값을 넣어주면은 그 다음도 똑같이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엣지가 없으면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전 값을 출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전 값. 엣지가 상승 엣지가 아닌 경우에. 그래서 디플립플롭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 CP라는 거는 클럭 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오른쪽 이 파형을 보고 한번 디플립플롭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D값이 여기가 D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클럭 펄스가 0101 이 순서대로 쭉 들어가고, 그럼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최종적인 출력 값은 이제 이 Q 부분입니다. Q 부분. 그럼 여기가 인풋이 되겠고, 여기가 아웃풋이 되겠죠. 맨 처음에 D값이 0이었어요. 근데 클럭 펄스가 0이죠. 그러면 원래는 이전 값을 알아야 되는데 0이라고 합시다. 근데 갑자기 클럭 펄스가 1이 됐어요. 이 클럭 펄스가 1이 됐다는 거는 여기서 보면 상승 엣지 부분인데 1이 됐으니까 이 D값이 0이니까 이 이전 값을 그대로 출력을 시켜줘야 되니까 0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무리 얘가 1이 됐어도 이제 D값이 1이 됐어도 클럭 펄스가 상승 엣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전 값을 그대로 넣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출력 비트 부분은 이제 네 번째 여기서 이제 상승 엣지로 바뀌었죠. 그리고 출력 값도 1입니다. D값이.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1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상승 엣지인데 D 값이 1이므로 이제 그 다음 값은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한번 볼까요? D 값이 0이에요. 근데 클럭 펄스가 0이에요. 이전 값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니까는 이전 값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여기를 볼까요? 0인데 클럭 펄스가 1이 올라갔어요. 클럭 펄스가 1이 올라갔는데 D 값이 0이잖아요. D 값이 0이니까
q 값을 0으로 나타내주고, 클럭 펄스가 발생을 안 하니까는 이전 값을 그대로 가져가고, 클럭 펄스가 1이 올라갔고 입력 값이 1이니까 q 값은 1이 나오겠죠. 이 두 번째 경우이고, 여기는 클럭 펄스가 0이니까는 세 번째 경우로 해서 이전의 값을 그대로 가져가고, 여기 클럭 펄스가 1이고 1일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런 파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딥 플립플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립플롭을 한번 코드로 보면은, 코드가 먼저 볼게요. 그럼 이제 딥 플립플롭이라는 모듈을 만들어주고, 아까 input d랑 clk, q 이 세 가지 변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d하고 clk는 인풋을 놔주고요. 아웃풋은 q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항상 플립플롭은 이 클럭 펄스가 상승 엣지일 때 작동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한 거는 포스 엣지라고 해서 파지티브 엣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 엣지라고 하는 거예요. 1인 경우 CLK가 1인 경우 always문, 이 경우에만 동작을 시키겠다. 그래서 CLK가 1인 경우로 상승 엣지인 경우만 이 소스 코드를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Q라는 출력 값에 D라는 입력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듈을 닫고 코드를 베릴로그 소스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파형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돼요. 여기 이 부분, 빨간색 부분은 00이잖아요. 이 CLK가 0일 때, 상승 엣지가 아닌 부분일 때는 이전 값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전 값을 모르기 때문에 빨간색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제가 이 앞에서 봤던 이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분석해드린 파형 있죠? 그 파형과 동일하게 값을 넣어줘서 출력을 한 경우입니다. 두 번 설명은 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를 테스트 벤치 코드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이러한 파형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실습으로 한번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쿼터스를 통해서 저희가 딥플립플롭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딥플립플롭을 다음과 같이 주고요. 그래서 딥플립플롭 코드를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D하고 CLK를 input, Q를 output으로 줍니다. 그래서 상승 엣지 CLK라는 클럭이 상승 엣지일 때만 동작하게 만들고 그대로 출력하게 만드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벤치 코드를 어떻게 할지를 많이 질문을 주셨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테스트 벤치 코드가 이렇게 비트 형태로 줬기 때문에 비트 형태로 주면은 제가 앞 과제에서 리뷰한 것처럼 비트 형태로 이제 테스트 벤치 입력 값을 주어야 되는 거고, 이번 코드는 이제 따로따로 주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테스트 벤치 코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스케일을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풋과 아웃풋 이런 식으로 주고요. 이 딥플립플롭이라는 이 모듈을 불러오겠다고 선언을 여기다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벤치 코드를 이렇게 볼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줄 건데, 저는 0011, 0011을 두 번 반복하게 줄 거예요. 그래서 0011, 0011 이거를 두 번 반복하게, 또 0011, 0011 이렇게 두 번 들어가죠. 그리고 클럭은 0과 1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01, 01 쭉쭉쭉쭉 이렇게 줘서 이제 테스트 벤치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Q 출력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모델심에서. 그래서 제가 모델심에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첫 번째 이 빨간색 선은 이전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출력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뒤에 JK랑 SR이라는 두 개의 플립플롭을 실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코딩을 비슷하게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플립플롭 한번 실습을 하면서 테스트 벤치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좀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배울 플립플롭은 SR 플립플롭이라고 불립니다. 뭐 자세한 이론 설명은 논리회로 수업 각 교수님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석적으로 좀 더 치우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렛치나 플립플롭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입력값이 어떻게 됐을 때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SR 플립플롭은 이러한 그림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디플립플롭과 다르게 입력값이 이제 두 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이 세 개가 인풋이 되겠고 이게 출력값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클럭이 항상 상승 엣지일 때만 작동을 엣지군요. 상승 엣지일 때만 동작을 한다고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각인을 하셔야 돼요. 플립플롭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입력값이 두 개가 0일 때는 상태를 유지를 한다. 이전 값을 그대로 가져오겠다라는 의미고요. 0과 1일 경우에는 0으로 리셋을 시킨다고 1, 0일 때는 1로 셋을 시킨다. 그래서 근데 SR 플립플롭은 1, 1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입력값 두 개를 줬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S하고 R이 둘 다 1인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예 코드가 이 플립플롭이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빨간색으로 뜰 거예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또 인풋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갔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걸 항상 상승 엣지를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S하고 R이 0과 0이 들어갔어요. 0과 0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강 엣지이기 때문에 뭐 이전 값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전 값이 아마 이런 값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00이 들어왔는데 상승 엣지예요. 1, 2, 3, 4번 경우라고 한번 둡시다. 4번 경우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0, 0인데 상승 엣지예요. 1번 경우죠. 상태를 유지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의 상태를 유지를 시켜서 이렇게 그대로 0으로 되어 있는 거고 1, 0인데 여기 하강 엣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전 값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요.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S하고 R이 1, 0이 들어가는데 이제 상승 엣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동작을 하겠죠. 근데 S하고 R이 1, 0인 경우는 3번의 케이스잖아요. 그럼 이제 셋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고 셋이 되는 거죠. 셋. 하강 엣지일 때는 그대로 이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0일일 때, 상승 엣지고 0일일 때는 리셋을 시키죠. 2번의 경우를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이 되고, 또 하강 엣지니까는 그대로 가고, 여기에서 1, 0일 때는 셋을 시키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를 해서 1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R 플로 코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도록 제가 예시문을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플립플롭을 이런 변수 4가지를 선언을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S하고 R, CLK가 입력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출력은 Q값이 나오고, 이 버프라는 거는 이제 임시값이죠.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이어가 되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 엣지일 때, 클럭이 상승 엣지일 때만 동작을 하도록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시면 돼요. 00일 때는 만약에 이 S하고 R이 00일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시킨다 라고 하시면 되고, S하고 R이 01일 때는 이 버프라는 변수를 1로 셋시킨다. 10일 때는 0으로 리셋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이거와 비슷한 파형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와 비슷한 파형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전 값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빨간색 표시가 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 앞에랑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배우는 JK라는 플립플롭은 앞에서 이 SR 플립플롭은 111 경우에는 아예 사용하지 제한이 되어 있는 플립플롭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완했다고 해야 되나? 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JK가 만약에 1과 1인 경우에는 만약에 Q값이 이전에 Q값이 0이었다, 입력값이 0이었다면은 1로 토글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역수를 취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고 똑같은 마찬가지로 파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K 플립플롭은 SR 플립플롭과 비슷하게 다음 그림처럼 되어 있고요. 여기도 입력값이 당연히 3개가 인풋이 3개가 되겠고, 아웃풋은 Q가 되겠죠. 그래서 0011 이런 식으로 입력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JK 플립플롭을 보면은 첫 번째 경우는 0과 0이 들어갔을 때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0과 1이 들어갔을 때 리셋을 시키고, 1과 0이 들어갔을 때는 셋을 시키고, 맞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SR 플립플롭과 똑같습니다.
네 번째 경우가 이제 토글이 되는 거가 추가적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영영이 들어갔을 때는 이전 값을 그대로, 뭔가 이전 값이 있겠죠. 그대로 가져오고, 셋됐을 때만 영영이기 때문에 1번 경우 유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유지되고, 이건 하강 엣지니까는 그대로 가고, 1영이 되면은 셋 시키겠죠. 클럭 상승 봤을 때 셋 시키고, 그대로 이어가고요. 하강 엣지니까. 0일이기 때문에 리셋을 시키고요. 또 그대로 이어가고, 이제 11이 됐어요. 여기서 11 상승 엣지일 때 11이 되면은 이 이전 값을 토글을 하는 거예요. 토글. 그래서 0을 역수로 취해서 1이 나오는 거죠. 여기 하강 엣지는 그냥 0이 되겠죠. 0이 아니라 이전 값을 그대로 가져가겠죠. 그러다 마지막에 또 이제 11이 나왔잖아요. 11이 나왔을 때 또 토글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1의 역수를 취하면 0으로 토글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파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JK 플립플롭의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SR 플립플롭과 마찬가지로 동일해요. 그래서 SR 플립플롭은 여기까지만 경우가 생겼는데 이 마지막 경우가 하나 더 생겼죠. 이 부분이 토글 부분을 구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테스트 벤치 코드 같은 경우는 저 디플립플롭에서 한번 볼까요? 아니다. 디플립플롭에서 제가 테스트 벤치 코드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D 값을 뭘 주고 CLK 값을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여러분들이 여기에 변수만 바꿔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D 대신에 뭐 J 값을 하나 주고 K 값을 하나 주고 뭐 이러한 파형에 맞게, 그래서 만약에 뭐 J, K, CLK가 있으면 뭐 000 주겠다. 이거를 볼까요 한번? 여기는 뭐 000이죠. 000을 주겠다. 001 주겠다. 100 주겠다. 그래서 뭐 00, 11, 00, 11 요거 보면은 위에 부분 보면 이런 식으로 J를 줄 거고, K는 뭐 0000, 1111 뭐 이런 식으로 주겠다. 0000, 11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에 맞춰서 출력을 주고, CLK는 뭐 01010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대충 코드를 파형을 주고 이 출력 Q 값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레포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실습에서 배운 거는 D 플립플롭, SR 플립플롭, JK 플립플롭을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이 코드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힌트를 드리자면은 제가 이전에 비트준 것처럼 JK가 만약에 00, B 이거였나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제는 이제 뭐 소스 코드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출력 파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출력 파형이 언제 셋되고 언제 뭐 리셋되고 뭐 언제 뭐 토글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레포트를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